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상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첫 번째로서 지문 읽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해설은 총 한 3개 정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지문 읽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그 지문 조건입니다. 지문 조건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 뭐 지문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특징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 내용 때문에 RC 문제가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계단에 대한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느낌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형식의 어떤 지문 조건 도면이 나오진 않았는데 개념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문 조건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문 조건을 전달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어떤 지문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도를 넣어주면 이 지문을 이해하기는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이건 이제 긍정적이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 출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고요. 아무리 지문 조건으로 꼼꼼하게 지문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념도 한두 개를 더 넣어주면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방 이제 눈에 띄는 게 뒤에서도 이제 꼼꼼하게 보겠지만 2층 계획 영역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이게 2층이랍니다. 그리고 1층에는 주차가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가 8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단이 요 위에도 보기에도 이렇게 계단이 주어졌지만 이 밑에 보시면 계단 입체도라고 해서 꽤 상세하게 계단에 대한 구조를 주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오프닝 설치 영역입니다. 뭔가 슬라브 오프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지만 방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동서남북과 관련된 지문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대략 분위기는 이렇다 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도면 작도 답안지인데요. 그 작성지인데요. 보시면 지상 2층 구조 평면도구 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그 방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방위는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답안 작성지를 보고 가만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까지 쭉 나왔던 문제들은 작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평면도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단면 상세를 그리라고 한다든지 트러스 인면도를 그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백은도를 그리라고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그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조평면도 2개에다가 상세도 1개 정도의 작도량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달랑 뭡니까? 지상 2층 구조 평면도만 그리래요.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느낀 첫 인상이 뭐냐면 아니 얼마나 문제를 어렵게 냈길래 그렇죠? 도면 작도량까지 많이 내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작도량을 많이 줄여주는 대신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한 50분 간의 어떤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작도해야 되는 양이 구조 평면도 한 장만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뭡니까? 결국 지문 내용 파악하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긴장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24년도 상반기 문제에서는 지상 2층 구조 평면도 하나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죠.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제목 벤처사업 구조계획 벤처사업 의미 없습니다. 용도는 의미 없어요. 구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획적 측면과 구조적의 안정성 및 합리성을 고려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결국 여기서 과제계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지상 2층 구조 평면도 하나만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드는 생각은 뭐라고요? 구조계획이 녹록지는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 정도.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번 과제 기호를 본 다음에 연속적으로 지문을 읽으면은 지문 조건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최대한 그래픽적으로 주어진 지문 조건들을 최대한 빨리 이해하신 다음에 지문 조건을 읽으셔야 지문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보기로 갑니다. 보기.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형태의 어떤 정보는 최대한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보시면 보기 1번인데 앞에서도 제가 눈치는 챘지만 우리가 눈치는 챘습니다. 이 문제는 RC 문제인데 당연히 배근을 하라고 했군요. 배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지문 조건인 거고요. 보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뭡니까? 앞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도면 포기 사항 중에 캔틸레버에 대한 걸 이렇게 표기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아직 지문 조건을 읽지는 않았지만 뭐하고 연관된 어느 부분에 캔틸레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캔틸레버가 있구나. 그다음에 보기 2번 계단에 대한 건 아까 한번 보고 왔죠. 계단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계단참을 지나서 이렇게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구나. 결국 우리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게 윤곽 개념도입니다. 2층 계획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 바닥을 구조 계획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상 2층 바닥 구조 평면도를 그리는 거니까 우리는. 근데 이 밑에 필로티로 주차 8대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당연히 뭐는 확인하셔야 됩니까? 가로 46m, 세로 24.4m는 주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도요? 층고까지도 4m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림 2 보시면요. 평면 개념도. 평면 개념도를 보시죠. 평면 개념도를 보시면 여기 46m, 24.4m, 24.4m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A, B, C, D는 최소 6m 이상으로 한다. A, B, C, D. 근데 A, B, C, D가 뭘까요? 오프닝 설치 영역입니다. 결국 A, B, C, D를 최소 6m까지는 2개월 시켜서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요? 오프닝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오프닝 별표죠. 오프닝.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지문 조건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프닝의 의미가 슬래브 오프닝인지 무슨 오프닝인지, 물론 바닥은 없겠지만 오프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겠구나라고 하는 거 별표 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 입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에 대한 정보를 꽤 꼼꼼히 주고 있습니다. 층고에 대한 거라든지 계단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층 계단 슬라브라고 하는 요 명칭, 5.5m, 3m에서 계단참이 이루는 그 디멘존과 계단이 이루어지는 디멘존에 대한 걸 꽤 꼼꼼히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영하라고 하는 의미겠죠. 반영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봤던 내용을 정리하면 보기 1에서는 어쨌거나 RC 배근을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캔틸레버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보기 2에서는요, 계단 도면 표시가 주어졌구나, 지상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내려오는 도름 계단이구나라고 하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1에서는 2층 계단 영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8대 주차 영역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2에서는요, 슬라브, 그러니까 오프닝 설치 영역하고 최소 A, B, C, D의 이격거리 6m, 그 다음에 슬래브 끝선, 요 슬래브, 바닥 슬래브 끝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46m, 24.4m니까 요게 46m고요. 요게 24.3m. 표시되어 있죠. 디멘존이. 이런 것까지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 3번. 그림 3번의 계단 입체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보시면, 자, 보기 2에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림 3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최종 답안지로 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답안지에는 뭘 그려야 되냐면 지상 2층 구조 평면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단 구조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층 계단 슬라브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죠. 쭉 걸어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데 각각의 디멘전은 요렇고요. 이거를 뭐에다 그리셔야 된다고요? 요 두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평면도에다가 요런 형식의 뭘 그립니까? 계단을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띄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내용 때문에 그렇죠. 요 내용.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실선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계단을 지지하고 있는 요 벽체죠. 요 벽체. 그러니까 이 벽체를 구조평면도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요? 실선으로. 에다가 보시면 여기 계단 참이 있습니다. 중간 참이 있는데 계단 중간 참 밑에 뭐가 지지하고 있어요? 이 계단 중간 참을, 그렇죠, 벽체가 이 계단 중간 참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계단 중간 참을 지지하고 있는 이 벽체에 대한 구조 평면도 형식은, 표현 형식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선, 이 부분은 점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요? 구조 평면도에다가 나는 그려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다음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에 대한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항상 관연도 지문 읽기에서는 왼쪽이 지문 조건이고요, 오른쪽이 그 지문 조건이 과연 문제를 필요한 내용이 아니냐를 판별하는 어떤 텍스트 형식으로 꾸려져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계획 기본사항 및 구조 적용사항에서 지상 2층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대략 눈치가 채워지고요. 지상 2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해도는 높이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구조도 철분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지우겠습니다. 적용하중, 고정하중 6kN, 활하중 3kN/단위 제곱미터,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의미는 뭐라고요? 2층 전바닥에는 일정한 하중이 모두 동일하게 깔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재료,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료 강도가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래브 및 계단 벽체, 슬라브 두께 150mm, 이게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슬라브 두께 150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 단면의 형상이 중요할 때는 뭘 그리라고 할 때? 단면 상세도를 그리라고 할 때, 인면 구조도를 그리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구조 평면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구조 평면도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두께 150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두께 150mm가 사용되나 보다, 그리고 지우시면 되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 1번에 계획 및 기본사항 및 구조 적용사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번 읽고 이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문 조건이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게 구분이 되시면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주어진 모든 지문 조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구조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기둥에 대한 게 주어졌는데 일단 크기는 400에 400입니다. 크기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C1, C2, C3가 주어졌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기둥에 적용된 배근의 개수라든지 배치 형태가 달라지죠. 이게 뭐라고요? 이런 형상의 지문 조건이 주어지면 기둥의 강축 방향을 결정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분명히 뭘 고려하라고요? 기둥의 강축 방향을 고려해서 이 기둥에 대한 기호들을 넣으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면 단면 C1 기둥은 크기도 400에 400으로 정사각형인데 X축이라든지 Y축으로 배치되어 있는 철근의 개수도 대칭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없습니까? 기둥의 강축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 어느 방향이 강축 방향인지 알 수 없다. 달리 말씀드리면 모든 방향이 다 강축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약축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기둥은 가급적이면 어디에다 배치하는 게 맞을까요? 내부 기둥에다 배치하는 게 맞겠죠. 내부 기둥. 그래서 C1 기둥은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짝대기를 짝 그었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C2 기둥. C2 기둥은 400에 400의 기둥이긴 한데 어디에 배치가 많이 돼 있어요? 위아래에 철근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C2 기둥은 어느 방향이 강축 방향이에요? 요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이 강축 방향이에요. 요 방향. 무슨 축을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X축 기준이라고 하는 이 X축이 뭐가 됩니까? 강축이 됩니다. X축이 강축이 되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무슨 방향? 강축 방향. 요게 강축 방향입니다. 요게 강축 방향. 자, C3는요. Y축이 강축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강축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강축과 강축 방향은 다른 겁니다. X축인 강축과 강축 방향은 다른 거예요.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뭘 정리했어요? 기둥에 대한 걸 정리했습니다. 기둥의 강축 방향하고 기둥의 크기.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나는 그룹핑을 해야겠다. 상부백은 CD, 하부백은 BA. 근데 상부백은 중에서 뭐가 더 큽니까? D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백은을 그룹핑을 하는 것이죠. 상부백은 마이너스 백은인데 D가 더 커. 하부백은 플러스 백은인데 B가 더 커. 그러니까 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거 잘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A, B, C, D니까 요 순서대로 큰 줄 알고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됩니다. 크기는 400에 500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2번 계획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지문 조건을 읽으신 다음에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 조건 한번 읽어보시죠. 지문 조건을 읽어보면, 자, 3번 고려사항, 1번 공통사항에서 구조 부재는 경직성, 공정성 뭐 쭉 읽어 나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지문 조건이 없어도 이 지문 조건은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하시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푸는데 구체적인 지문 조건은 아닙니다. 자, 지붕은 그림 1과 같이 평지붕으로 한다. 요 내용요. 지붕은 그림 1과 같이 평지붕으로 한다. 그림 1이 기억이 안 나시겠죠? 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림 1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은 2층 계획 영역인데 이 위에 있는 요 지붕층이 평지붕인가 보죠? 예. 이 지문 조건이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치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웁니다. 자, 세 번째. 전체 구조 시스템 및 부재 단면 계획 시 횡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횡력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뭐 전단벽을 신설하라고 한다거나 브레이스를 신설하라고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겠네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지문 조건도 결론적으로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층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1층 서측에는 그림 1과 같이 필로티에 주차 8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주차 단위 계획이 2.8에서 5.5m입니다. 그럼 적어도 요 길이, 이 자동차가 놓여 있는 요 길이 방향이 몇 m가 띄어져야 됩니까? 5.5m는 확보가 돼야 되는군요. 5.5m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8m. 이 2.8m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되는데 2.8m가 과연 24.4m 안에 8대가 배치가 될까 안 될까를 한번 나눠보시면 되죠. 자, 합니다. 24.4 나누기 8 하면은 2.8m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쭉 8대로 배치해도 이 공간 안에는 뭐는 배치 가능하다? 8대는 배치 가능하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로티에 주차 8대 배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입니까? 기둥 조건입니다. 기둥 조건. 이게 주차 계획이면서 동시에 무슨 조건이에요? 기둥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둥 조건인 여기에 집어넣으셔야 되죠. 됐죠? 기둥 조건. 굉장히 중요한 지문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차에 대한 거. 자, 넘어가죠. 이제 5번 캔틸레버 슬라브를 계획하고 내민 길이는 2.2m 이상 3m 이하로 계획한다라고 하는 지문 조건. 자, 일단 캔틸레버 슬라브라고 했으니까 캔틸레버 슬라브는 슬라브 조건으로 넣습니다. 근데 이 캔틸레버 슬라브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공부가 되어 왔어요. 몇 년도부터? 2016년도 기출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가 되어 왔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캔틸레버 슬라브라고 하는 건 결국 몇 변 지지 슬라브로 계획하라고 하는 거 1변 지지가 됐건 2변 지지가 됐건 3변 지지가 됐건 어쨌건 이 세 가지 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캔틸레버 슬라브로 계획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민 길이죠. 이 내민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내민 길이? 캔틸레버 내민 길이죠. 이 캔틸레버 내민 길이는 무슨 조건입니까? 캔틸레버 슬라브 조건이기도 하지만 캔틸레버 내민 길이는 무슨 조건이에요? 기둥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둥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 내민 길이는 최소 2.2m 이상 최대 3m 이하로 계획하라고 하는 무슨 조건에 집어넣으셔야 됩니까? 그렇죠. 기둥 조건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지지부재의 중심에서부터 슬라브 끝단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캔틸레버가 쭉 나갑니다. 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부재가 기둥일 수도 있고요.
수직 부재 중에서 기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캔틸레버가 나가는 이 캔틸레버를 누가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직 부재인 벽체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지지 부재가 기둥이든 벽체든 나는 건 모르겠고, 어쨌건 내민 길이를 어디서부터 측정을 하냐면 지지 부재의 중심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측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기둥 중심이라면 기둥 중심에서부터 2.2m에서 3m까지, 벽체라고 하면 벽체 중심에서부터 2.2m에서 3m까지 나가라고 하는 이 길이가 내민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민 길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 말고 지지 부재의 중심이 아니고 지지 부재의 부재 면에서부터 할 거야 라고 딱 요 지문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부터요? 2.2m부터 3m라고 하는 이 길이가 이 중심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측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지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문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캔틸레버 내민 길이는 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둥 계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지 부재의 부재 면에서부터라고 지문 조건이 변경된다면 요 내민 길이가 여기서부터 길이가 돼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지지 부재의 부재 면에서부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벽체지만 지지 부재 면에서부터라고 한다면 2.2m부터 3m까지라고 한 요 길이가 어디서부터도 계획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도 계획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도. 내민 길이가. 그에 따라서 구조 계획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이템인 것이죠. 그래서 주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캔틸레버 내민 길이 모두 다 뭐예요? 기둥에 대한 지문 조건입니다. 잘 보시면 계속 뭐에 대한 조건이 누적돼요? 그렇죠. 기둥에 대한 조건이 누적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구조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무슨 구조 계획이 중요하다? 기둥에 대한 구조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사항으로. 자, 여기 2번 보시면 기둥 모듈 계획이라고 해서 작정하고 뭘 몰아놨어요? 기둥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 몰아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기둥 구조 계획에 대한 조건을 몰아놨다고 해서 얘만 기둥 계획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기둥에 대한 조건은 앞에서 계획해 오면 5번까지 이미 여기 돼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시면 기둥 간격은 최대 9m 이하입니다. 근데 100mm 단위로 계획하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9m 이하 100mm 단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는 안 된다고요? 8725 안 된다는 얘기죠. 87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100mm 단위로 끊으라고 하는 거는 8700, 여기 보시면 기둥 간격 9m 이하로 하는데 100m 단위로 계획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요런 어떤 지문 조건 형식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9m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8100이 됐던 8200이 됐건 7100이 됐건 7500이 됐건 100 단위로 끊어서 계획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기둥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X축 방향은 동일한 간격으로 계획, X축 방향 동일한 간격, 달리 말씀드리면 등 간격, Y축 방향은 임의로, Y축 방향은 임의 간격. 그러니까 적어도 뭐는 계획하는 게 쉽겠다? 그렇죠. X축 방향은 계획하는 게 쉽겠다. X축 방향은 계획하는 게 쉽습니다. Y축 방향은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콕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Y축 방향은 임의로 계획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Y축 방향은 임의로 한다. 동일 간격이 아니고 임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Y축 방향의 기둥 간격은 다른 거야. 기둥 경관이 서로 달라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다시. 자, 세 번째. 기둥은 강축과 약축을 고려해서 배치한다. 요거는 앞서서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앞서서 기둥에 대한 단면이라든지 철근 배치 영상을 놓고 봤을 때도 강축 약축을 구분해서 계획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추가했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둥에 대한 계획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오프닝 위치 계획입니다.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2층 바닥에 6.5m, 23m의 오프닝을 설치한다. 앞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오프닝 설치 영역이라고 하는 걸 보고 왔는데 2층 바닥에 6.5m에서 23m짜리 오프닝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층 바닥에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이 오프닝이 단순히 슬라브에 대한 오픈뿐만 아니고 물론 슬라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어디에다가 슬라브 조건에다 넣으면 되는데 결국 오프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오프닝에는 뭘 줄 수 없어? 기둥을 배치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프닝에 대한 조건은 무슨 조건이기도 합니까? 슬라브 조건임과 동시에 기둥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슬라브 조건보다도 이 오프닝은 기둥 조건에 먼저 고려가 돼야 됩니다. 먼저. 자, 그래서 오프닝 위치는 그림 위에 참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서 보고 왔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를. 자, 보시면 밖에 46m, 24.4m라고 하는 요 제가 연필로 그려놓은 요게 바닥 슬라브 2층 전체 바닥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전체 바닥 영역 중에서 오프닝 설치 영역, 여기는 뭐가 빠졌습니까? 설치 가능 영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죠. 그래서 A, B, C, D 모두 최소 6m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A, B, C, D를 6m로 봤을 때 A 6m, B 6m, C 6m, D 6m라고 했을 때 오프닝 설치 영역, 설치 가능 영역은 가로 몇 m요? 46m에서 B하고 D 각각 6m를 뺀 34m까지가 최대로 오프닝 설치할 수 있는 가로 영역이고요. 세로는요. A를 6m로 하고 C를 6m로 가정했을 때 위아래로 남겨놓아야 되는 슬라브 길이가 12m라고 한다면 24.4m에서 12m를 빼면 12.4m가 요 세로 방향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영역 최대 영역이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프닝 설치 영역이에요. 이게 오프닝 설치 영역.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오프닝 설치 영역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 오프닝은 세로 6.5m, 가로 23m 그러니까 요 정도 면적밖에는 안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지문 조건에서 영역이 총 세 가지가 중첩이 돼요. 전체 바닥 영역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오프닝 설치 가능 영역, 그 다음에 실제 오프닝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역 안에서 실제 오프닝을 여기다가 뚫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오프닝 영역으로 뚫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오프닝 영역을 뚫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그냥 정가운데다 오프닝 할 거야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바뀌어요? 뭐가 변수입니까? 실제 오프닝 영역인 가로 23m, 세로 6.5m가 요게 변수입니다. 이 위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계획할 수 없어요? 기둥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영역이 서로 몇 개가 겹쳐요? 세 가지 영역이 서로 겹치면서 클리어하게 뭔가 기둥 계획이라든지 구조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기둥과 오프닝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지문 조건을 만족하면서 합리적으로 계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계단을 봅니다. 계단 설치를 위한 구조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단은 오프닝 영역 안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딱 결정이 된다면 그 안에 이렇게든 자유롭게, 그렇죠? 일단 이 1번 지문 조건에서는 어디에다가 설치라고 하는 지문 조건은 없습니다. 단 어디에만 설치하면 된다고요? 요 오프닝 영역 안에만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계단 조건 오프닝 영역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세 번째가 자 보세요. 계단에 2층 계단 슬라브, 2층 계단 슬라브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게 2층 계단 슬라브예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2층 계단 슬라브가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색칠해 놓은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 노란색이 결국 2층 계단 슬라브입니다. 이 2층 계단 슬라브의 지지를 고려해서, 근데 다시 생각하시면 이 2층 계단 슬라브의 요 슬라브 진입되는 요 슬라브는 결국 무슨 슬라브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메인 슬라브. 전체 2층 바닥 슬라브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을 때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계단 배치 구조 계획은 뭡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왜요?
요 2층 계단 슬라브라고 하는 요 영역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으면 이쪽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입할 방법이 없죠. 여기는 오프닝이니까. 허공으로 걸어 들어와야 되는 불가능한 구조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에 이렇게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2층 계단 슬라브가 적어도 이 바닥 슬라브의 한 면 또는 두 면 이렇게 한 면이든 두 면에 지지가 돼서 계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1번, 2번, 3번처럼 왼쪽처럼 계단을 계획하는 방법이 이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일까요? 얘가 합리적일까요? 이왕이면 슬라브끼리 만나는 면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위에서 진입하는 거고, 이렇게 계단을 배치하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아래에서 진입하는 거긴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두 면에서 만나고 두 면에서 지지하는 형식의 이런 계단 방식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왜 확정이 안 되냐면 계단을 진입하는 방향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구조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얘네들이 좀 더 합리적이겠다 싶은 거죠. 면이 두 개가 만나는 부분. 됐죠. 그래서 계단 슬라브 지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지문에 대한 조건은 다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표는 항상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죠. 앞에서 지문 조건을 쭉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RC 문제 중에서 보기둥 시스템입니다. 보기둥 시스템. 그래서 보기둥 시스템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 주요 아이템들이 쭉 설명이 됐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24년도 상반기 문제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주차 계획 나왔고요. 캔틸레버까지 고려해서 기둥을 계획해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도요? 그렇죠. 슬래브 오프닝 영역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요게 24년도 올해 상반기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되는 어떤 기출문제 형식이 예상되는 어떤 문제의 형식 중에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는 슬라브하고도 연관되는 거니까 몇 변지지요? 캔틸레버 슬라브라고 했으니까 1변지지, 2변지지, 3변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9번에 제가 계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문제는 작정하고 뭐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계단에 대한 구조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기존에는 계단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기존의 기출문제에서의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 자체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계단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는 계단 주위를 전단벽이나 내력벽이 설치가 될 테니까 결국 뭘 고려해가지고 코어를 고려해가지고 코어에 대한 구조 계획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코어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문제는 횡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순수하게 뭐에 대한 계획입니까? 계단 자체에 대한 구조 계획이에요. 계단 자체에 대한 구조 계획. 그래서 이 문제도 계단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문제 특징상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프닝에 대한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또 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계단도 계단 계획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출제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최종 한번 보시면 출제 지문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막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기둥이죠. 그 다음에 슬라브에서는 슬라브, 오픈, 조금, 계단에서도 계단의 위치 조금 잡는 거. 2번에 나와 있는 보호 배근에 대한 거는 너무나 쉽게 나와서 사실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아이템이었어요. 배근의 개수도 많지 않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중의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2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가 낯설어서 그렇지 전체로 놓고 보면은 지문 조건이 많지는 않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낯선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 오프닝의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 쉽게 용이하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쉽게 문제를 풀어냈느냐 아니면은 한 50분간 고민만 하다 나왔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지문 조건을 읽어보고요. 이번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 계획에 대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